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없이도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나죠. 30년간 반복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가게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준비하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죠.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면 어제 저녁에 정리해둔 장미들이 저를 반깁니다. 빨강, 분홍, 노랑, 하양.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물을 갈아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평화로웠죠.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꽃들과 대화하는 시간. 바보 같다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작은 위안이 필요합니다. 7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이죠. 연인에게 줄 꽃다발을 사거나 집에 장식할 꽃을 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포장해드려요. 겉으로는 친절한 꽃집 아줌마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잠시 가게를 비우고 김밥집에 갑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메뉴. 참치김밥 한 줄이면 충분했죠. 옆 테이블에서는 아줌마들이 수다를 떱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임신했다느니, 누구네 아들이 승진했다느니. 저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도 나와요. 박정자 아직도 혼자 산대. 아들은 해외 나가서 얼굴도 안 비추고. 불쌍하긴 하지만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못 들은 척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오후가 되면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준호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 그 옆에 예쁜 며느리. 그들은 지금 뉴욕에서 잘 살고 있겠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오는 게 전부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도 저 나이대가 있었어요. 25에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죠. 남편과 함께 꽃집을 시작했고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만 젊었기에 견딜 수 있었을 뿐이죠. 저녁이 되면 가게를 정리합니다. 팔리지 않은 꽃들을 다시 물통에 담고 바닥을 쓸고 계산대를 정리합니다. 혼자 하는 일이지만 익숙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9시에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적적하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게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는 한산했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최도현, 동네 대형 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도현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제일 예쁜 걸로요.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색깔은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직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그냥 제가 보려고요. 집에 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주세요. 혼자 사는 남자가 장미를 산다니 의외였습니다. 저는 가장 싱싱한 빨간 장미 12송이를 골라 포장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죠. 네.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그 후로 혼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포장을 마치고 건네주려는데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죠? 가끔 이 앞을 지나다 보면 늘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혼자 삽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혼자 사는 게 편하면서도 가끔은 적적하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적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최도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죠. 네, 정말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잖아요. 자유롭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설마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그냥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최도현이 꽃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62살에 받는 데이트 신청이라니.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혼자 먹기 적적해서 동네 이웃끼리 밥 한 번 먹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최도현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놓이게 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그런 제안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서.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다시 들를게요. 그때 대답해 주세요. 최도현은 장미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도현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볼. 이런 모습으로 누구와 저녁을 먹는다는 거지. 하지만 최도현도 나이가 있잖아요. 65살이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 사람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동병상련이라고 했잖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처음으로 받는 데이트 신청. 거절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쯤은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최도현이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가 올 시간만 기다렸죠. 오전 내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빗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최도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죠. 좋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하지만 정말 그냥 이웃끼리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담 갖지 마세요. 몇 시에 마치세요? 8시에 문 닫아요. 그럼 8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최도현이 가고 난 후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죠.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지? 7시가 되자 화장실에 가서 다시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도 다시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죠. 8시 정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정리를 꼼꼼히 했어요. 혹시 최도현이 가게 안을 들여다볼지도 모르니까요. 8시 20분 검은색 제네시스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최도현이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죠.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남에 아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분위기 좋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죠. 강남이요? 너무 먼 것 아니에요? 차로 30분이면 가요. 가면서 이야기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고급스러운 향이 났어요. 최도현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옛날 팝송이 흘러나왔죠. 언체인드 멜로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물론이죠. 저도 젊을 때 많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 이야기. 최도현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모두 시집 가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레스토랑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이런 곳에 온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최도현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레드 와인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마셔보네요. 음식이 나오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도현은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를 웃게 만들었죠.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와인이 2잔, 3잔 비어갔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최도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자 씨, 제가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혼자 먹기 적적해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예요. 처음 꽃집에 갔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외로움을 달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최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정자 씨,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남은 인생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빼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만난 지 이틀째인데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수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만나보는 거예요. 최도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긴 연애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빨랐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대신 자주 만나요. 저녁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도현이 제 손을 또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뿌리치지 않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인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느낌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은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오늘 행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최도현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손등에 남은 그의 체온, 귓가에 맴도는 그의 목소리.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미친 거 아닐까?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실감했죠.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최도현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번 더 만났죠.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어요. 동네에서는 벗어난 곳에서 만났기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수근거리며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한 마음으로 장미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이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남이란은 동네에서 유명한 입방아꾼이었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앙숙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언니,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환해졌네. 남이란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아이고, 모른 척하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데. 대형마트 최 사장이랑 만난다면서요? 어머, 이 나이에 연애라니. 대단하네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죠. 근데 말이에요. 최 사장이 돈 많은 건 알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해요. 부인 살아있을 때도 여자가 많았다던데. 언니도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 나이에 농락당하면 창피하잖아요. 남이란의 독설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세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머, 화내기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대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나이에 진짜 사랑을 찾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냥 외로움 달래는 거겠죠. 남이란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 제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요? 그게 사장님이랑 최 사장님이 밤마다 몰래 만난다고. 심지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신 게 전부였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어내서 말하니까, 심지어 최 사장이 사장님한테 돈을 준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도를 넘은 모욕이었어요. 그날 저녁 최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거 잠시 중단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우리가 불륜 관계라고, 심지어 돈 거래까지 한다고. 최도현이 한숨을 쉬었죠.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떳떳한데 뭐가 문제예요? 떳떳해도 소문은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여자고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상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최도현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제가 해결할게요.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를 당당하게 밝히면 돼요. 그럼 더 큰 소문이 날 거예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퍼졌습니다. 꽃집 할머니가 마트 사장한테 젊은 척하며 들이댔다. 늙어서 창피한 줄도 모른다. 돈 맛을 봤다. 갖가지 추측과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어요. 꽃을 구경하는 척 하더니 대놓고 제 앞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리네. 남자한테 목매는 것 좀 봐.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제가 참다 못해 말했죠. 손님들, 꽃 안 사실 거면 나가주세요. 어머, 왜 화내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남의 일에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요? 그럼 왜 동네 민폐는 알아서 안 해요? 보기 싫으니까 좀 자중하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행복해지면 안 되는지, 62살이면 사랑할 자격도 없는 건지, 모든 게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3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이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최도현이 서 있었어요. 정자 씨, 제발 문 좀 열어요. 우리 대화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그만 만나요. 왜요? 소문 때문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전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무시하고 살 수 있겠지만 전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봐요. 뭐든 할게요. 그냥 우리 그만 만나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던 거였잖아요. 최도연이 문 밖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단순한 외로움 그 이상이었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도현과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우리가 만나는 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최도연이 떠난 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이나마 느꼈던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외로워졌어요. 한번 따뜻함을 느끼고 나니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고 없이 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뉴욕에서 급하게 귀국했다고 했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렸다고 들었어요. 이모가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동네에서 엄마 욕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급하게 왔어요. 이모라니 남이란 말이구나. 그 여자가 왜 너한테 전화를 해? 걱정돼서 그랬대요. 엄마가 늙어서 정신 못 차린다고. 제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이라니 아들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났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엄마,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하필 그 나이 많은 남자예요? 체면? 내가 62살인데 젊은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왜 굳이 연애를 해요? 그 나이에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 현실을 봐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돈 맛봤다고. 제가 미국에서도 그 소리 들어야 해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요. 준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창피해? 내 엄마가 창피해? 그래, 나는 늙고 초라한 여자야. 하지만 너를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내 아빠와 이혼하고도 너 뒷바라지하느라 재혼도 안 했어. 이제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준호의 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맞아.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너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 너를 사랑해서야.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상한 남자랑 만나는 게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남자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 안 만나봐도 알아요. 그 나이에 무슨 진짜 사랑이 있겠어요. 그냥 서로 외로움 달래는 거지. 엄마, 현실을 인정해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라고. 62살이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사랑하고 싶어. 왜 나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왜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해? 나도 살고 싶어.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엄마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준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사람들 시선 때문에, 소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한테까지. 그날 밤, 준호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최도현과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엄마, 그 남자가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나를 여자로 봐주었어.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여자로 봐주겠어. 엄마는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잖아.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예뻐요. 지금도 젊어 보이고. 준호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최도연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준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우리 셋이 만났어요. 레스토랑에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했죠. 최도현은 준호에게 정중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낀다고,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죠. 준호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최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최도현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하게 숨지 않고 만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 동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였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30년째 참석한 행사라 빠질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잔치 장소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왔네. 꽃집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쯧쯧. 나이 들어 망신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누군가 올라갔습니다. 최도현이었어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놀라서 일어서려 했지만 최도현이 저를 보며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외롭게 살았죠.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박정자 사장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자 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거절했어요. 동네 소문이 날까 봐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최도현이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정자 씨, 이런 고백 방식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소문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남은 인생 함께 해주세요. 최도현이 장미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빨간 장미 99송이였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살의 남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과 당황이 뒤섞였죠.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곧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함께 할게요. 최도현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죠. 아까까지 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소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꽃집 사장과 마트 사장의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 나이 들어도 찾아온 진정한 사랑.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워했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우리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남이란조차 제게 와서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너무했어요. 질투가 났나 봐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사실 외로워요.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언니가 부러웠어요. 남이란의 고백에 제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준호도 미국에서 와서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이제야 엄마가 진짜 웃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최도현과 저는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죠. 최도현이 매일 도와주었어요. 함께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니 훨씬 즐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정자야, 처음 꽃집에 갔을 때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당신은 꽃처럼 오래 기억될 거라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은 기억이 아니라 현실이야. 매일 내 곁에서 피어나는 장미 같은 사람이야. 저는 처음 혼자 울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 때가 제일 빛났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이 내 인생의 봄이야. 62살의 봄, 뒤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최도현과 함께 가게 문을 엽니다. 함께 장미를 손질하고 함께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끔 젊은 연인들이 와서 꽃을 사며 우리를 보고 미소 짓죠.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설렘과 행복을 느끼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소문과 시선에 굴복했다면 저는 이 행복을 놓쳤을 거예요. 다행히 최도현이 포기하지 않았고 준호가 이해해 주었고 무엇보다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화병에는 항상 빨간 장미가 꽂혀 있습니다. 최도현이 매일 새로 갈아주는 장미예요. 그 장미를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나이 들어도 시들지 않는,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내는 사랑이구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